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 베스트 컷 김나연입니다. 미세먼지의 황사까지 더해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답답한 한 주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 클릭 베스트 컷과 함께 시원한 기분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연합뉴스TV 사회부 김종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나연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계절별로 뭔가 필수품이 하나씩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예. 요즘은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 없으면 정말 안 되죠. 그렇죠. 요즘 미세먼지가 참 말썽인 것 같은데 클릭 베스트 컷 오늘 첫 번째 사진, 미세먼지 관련 사진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하늘이 너무 뿌였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필수품, 마스크를 쓰고 꽉 막힌 먼지 속에서 서 있는 모습 보기만 해도 좀 답답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사진 자세히 보면은 약간 마스크를 두 겹으로 쓰신 것 같다라는 그러네요. 생각도 들어요. 예. 지난 15일 오전에 찍은 사진인데요. 남산 서울타워에서 촬영됐습니다. 서울 도심에 미세먼지가 가득한 모습이죠. 이날 오전부터 중국발 미세먼지가 북서풍을 타고 국내로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없고 기온까지 오르면서 한반도 전역이 미세먼지로 고통받았던 하루였습니다. 네, 겨울철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려면 여기 이 말씀하신 필수품 마스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미세먼지는 지름 10마이크로미터 이하로 머리카락과 비교하면 지름이 한 7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머리카락에서의 7분의 1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작은 거죠. 굉장히 미세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기관지에서 좀 필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몸에 축적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 1시간 이상의 장시간 외부 활동이 계획됐다면 이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이라고 할지라도 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미세먼지 축적량이 이 평균 대기 농도뿐만 아니라 이 노출 시간, 이 외부 활동 강도 등 다양한 외부 조건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황사용 마스크라고 해도 착용법이 잘못됐다. 그럴 경우에는 좀 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합니다. 예. 착용법을 꼭 숙지해야 하고요. 그리고 마스크를 헐렁하게 썼거나 코 쪽을 좀 느슨하게 했다라고 하면 효능이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된다라고 합니다. 예. 완전히 밀착되게 착용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구겨지거나 세탁을 한 번이라도 한 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 기능이 상실됐다고 하니까 이 점도 꼭 참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빨아 쓰는 마스크도 효과가 전혀 없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또 공공차량 2부제, 또 대중교통 무료 조치가 시행이 됐어요. 이게 또 처음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미세먼지가 준 선물이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상당한 관심을 모였었는데 제가 사진을 통해서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미세먼지 나쁜 발령, 오늘은 서울 지하철 요금 면제, 이게 처음 시행되는 거다 보니까 좀 많은 관심도 있었고요. 여기 사람들이 많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 같은데 실제 좀 상황이나 현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자, 저도 역시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수혜를 입은 사람 중에 이용하셨어요? 한 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사진은 17일 오전 서울 을지로 입구역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서울시가 두 번째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발령하자 시민들이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울에서만 실시가 된 이 대중교통 요금 면제, 출근 시간인 첫 차 출발 때부터 오전 9시까지 그리고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적용됐습니다. 일회권이나 정기권 이용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고 선호불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승객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승객수나 교통량은 평소와 좀 어느 정도 차이가 났는지, 좀 효과가 있었는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이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큰 효과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 대중교통 이용객 사이에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미세먼지 할인에 따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 했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이 대중교통 분담률 상승이나 전체 교통량 감소 등 정책적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엇갈렸습니다. 출근길 오전 서울 주요 지역의 지하철 승객수나 도로 교통량은 평소와 큰 차이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운영할 경우 하루에 쓰는 돈이 48억 원이 소요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초미세먼지가 재난 수준으로 심각한 상황에선 무대응보단 과잉대응이 낫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미세먼지가 이틀 연속 나쁨 수준으로 예상될 때에는
출퇴근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하는 정책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미세먼지 예방에는 일반 마스크보다는 포장지에 의약외품 또는 황사용 마스크라고 쓰여져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 마크가 있는 마스크가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북 대표단들이 한 자리에 같이 입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 보니까 현송월 단장이 있는 거 보니까 네네. 고위급 회담 이후에 있었던 첫 예술단 파견 관련 실무 접촉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뭔가 변화가 있죠. 예. 참석한 인원들도 변화가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지난 15일에 촬영된 사진입니다. 예.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촬영이 됐는데요. 이날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예술단 파견을 위한 실무 접촉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측 그리고 북측 대표단이 나란히 회담장에 입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날 특히 눈길을 끈 것은 북한 모란봉 악당 단장으로 우리 쪽에도 잘 알려진 현송월이 북측 대표로 모습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예. 전체 회의 때는 통상 차석 대표 자리인 북측 수석 대표의 오른쪽 자리를 차지했고 우리 측 대표단을 영접할 때나 공개된 전체 회의 석상에서도 웃음기를 띤 여유 있는 표정을 보여서 많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우리 쪽을 방문하는 북한 삼지연 관현악단, 서울과 강릉에서의 공연도 결정됐죠. 일단 북한이 보내겠다는 예술단의 명칭이 그동안 북한 매체에서는 등장한 적 없었습니다. 삼지연 관현악단이라는 점으로 밀어서 이 북한이 기존의 만수대 예술단 소속의 삼지연 악단을 주축으로 다른 악단 소속의 예술인들을 추가해 팀을 꾸릴 것이다라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지연 악단의 연주는 대체로 원곡보다 더 경쾌하면서 빠른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세련된 무대 의상 그리고 현란한 연주를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북한 예술단 파견을 위한 남북 실무 접촉에서 북한 대표단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일 분위기에 맞고 그리고 남북이 잘 아는 민요, 거기에 세계 명곡 등으로 구성하겠다라는 공연 개요를 설명하면서 체제 선전 논란을 불어일으킬 수 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역풍을 북한도 나름 신경 쓰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네, 한편 남북이 북한 예술단의 평창 동계올림픽 파견을 위한 실무 접촉에서 공동 공연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대를 모았던 남북 합동 오케스트라 공연이 성사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대 청와대에서의 안살림을 챙겨왔던 참모들 순환사. 지난주에도 어김없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그리고 예. 김진모 전 민정 2비서관이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기 위해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재무 등 안살림을 총괄하는 총무기획관으로 일한 김 씨는 2008년 5월 국정원 예산 담당관으로부터 현금 2억 원이 든 쇼핑백을 받는 등 총 4억 원 이상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MB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재직한 김 비서관 역시 국정원으로부터 5천만 원 이상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라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네,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MB의 집사로 불릴 정도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를 했단 말이죠. 이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김 전 기획관이 구속이 된 게 향후에 검찰 수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향할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구속된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이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예. 앞으로 수사 방향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여러 건의 의혹 수사를 동시다발적으로 벌려나가는 가운데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한 옛 핵심 측근 인사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측근들의 이 같은 각자 도생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각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법조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과 관련해서는 원 전 원장 그리고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
김희종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이 줄줄이 혐의를 인정하면서 검찰 수사가 가속 페달을 밟고 있고 김성우 전 다스 사장도 최근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하고 다스의 전신인 대부기공 설립 당시부터 이 전 대통령이 경주 공장 부지 물색과 설비 구매, 자금 조달해서 임원 선임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일정을 했다고 진술함으로써 검찰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 수사 역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김백준 전 기획관과 이 전 대통령 측은 국정원과의 금품 거래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어서 향후 검찰과의 날선 공방이 예상됩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에서 제명된 류여해 전 최고위원의 모습입니다. 이번에 또 한국당에 갑자기 출연을 하면서 좀 굉장히 SNS에서 뜨거운 화제가 됐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표정만 봐도 왜 이런 표정이지 않습니까? 좀 억울해 보이죠. 지난 16일 촬영된 사진입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류여해 전 최고위원 이날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 당원들로부터 퇴장 요구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래 참석이 예정돼 있지 않은 건데 갑자기 와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류 전 최고위원은 자유한국당 당무감사 결과에 반발해 홍준표 대표를 공개적으로 비방하는 등 격한 발언을 쏟아내 화제를 모았습니다. 예. 결국 지난달 26일 당 최고위원회를 통해 당원으로서의 제명이 확정됐던 인물입니다. 네, 류 전 최고위원과 당원들의 실랑이가 계속되는 동안 당 지도부는 행사장에 들어오지도 못해서 오전 10시에 시작할 예정이었던 신년 인사회가 20여 분 정도 지연됐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관련 보도를 통해 또 전달을 해드리기도 했는데요. 예. 류 전 최고위원은 예고 없이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에 나타나 홍 대표 등 주요 당직자들이 앉는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당원 10여 명이 류 전 최고위원에게 다가가 행사에는 당원들만 참석할 수 있으니까 자리를 비켜달라. 여기 와 계시면 창피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퇴장을 요구했습니다. 예. 류 전 최고위원은 격앙된 목소리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서울시당 일이면 최고위원으로서 참석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응수를 했다고 하는데요. 일부 당원들이 류 전 최고위원에게 나가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자 결국 내 발로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행사장에서 쫓겨나다시피 나갔다고 합니다. 네, 이런 해프닝은 류 전 최고위원 측의 주도하에 페이스북 라이브로 생중계되기도 했는데요. 행사장 참석 이유에 대해서 류 전 최고위원은 왜 재심을 받아주지 않는지 홍 대표에게 직접 물어보려고 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른정당의 모습입니다. 네. 두 자릿수를 겨우 유지하고 있었던 바른정당이었는데 결국 의석수가 정말 한 자릿수로 줄어들게 됐어요. 지난 16일에 오전 국회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박인숙 의원이 초등학교 1, 2학년 유치원 어린이집 영어 금지 정책의 문제점이라는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자료를 직접 살펴보고 있는 사진 보고 계십니다. 예. 사진에서와 같이 오전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이 당 행사에 참석했던 박 의원. 같은 날 오후에 불쑥 당적 변경에 대한 입장이라는 발표문을 냈습니다. 바른정당 탈당과 함께 자유한국당 복당을 선언해서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전에는 이렇게 바른정당이라고 쓰여져 네. 있는 당 회의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후에 갑자기 이렇게 탈당계를 제출을 하면서 자유한국당으로 복당을 선언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탈당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승민 대표를 비롯해서 의원들은 물론이고 여의도 당사 또 국회에 상주하는 당직자들 정말 좀 황당하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네, 아무도 몰랐다고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놀랐다고 하는데 박 의원은 동료 의원 누구에게도 탈당 의사와 관련한 언지를 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기습 탈당이다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예. 그동안 박 의원이 이 자신의 추가 탈당 가능성이 거론될 때마다 언론 인터뷰에서는 물론 의원들에게도 잔류 의사를 누누이 밝혀왔기 때문입니다. 바른정당의 한 의원은 박 의원이 오늘 아침 당 간담회 행사 사회자 역할까지 했다. 사회자까지요. 그렇습니다. 어떤 귀뜸도 낌새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당혹감을 표시했습니다.
바른정당 의원들과 원외위원장들은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해 큰 충격을 준 박인숙 의원을 맹비난했습니다. 탈당 다음 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바른정당 국회의원 원외위원장 연석회의는 박 의원에 대한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는 후문입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과 소가 굉장히 치열한 혈투를 벌이고 있는 이 사진, 어떤 사진인가요? 네, 지금 보시면은 뒤에 서 있는 남성들의 가슴에 번호가 쓰여 있습니다. 그러게요. 뭔가 경기, 대회 같다는 느낌이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난 15일 인도 남부 타밀나두주 팔라메두 마을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잘리카투라는 이름의 행사가 열려서 참가자들이 소와 사투를 벌이는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투하면 보통 유럽 스페인을 떠올리기 마련이지 그쵸?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운동장에 황소를 풀어놓고 수많은 장정들이 맨손으로 달려들어서 황소의 뿔과 등에 난 혹 등을 잡아 제압하는 잘리카투. 인도식 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도 남부에서 2000년 전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잘리카투. 해마다 사상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동물학대 논란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14년 5월 인도 대법원에서 동물학대 방지법을 근거로 이 시합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초에 타밀나두 주민들이 지역 전통 행사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대대적인 시위를 벌였고 남부 타밀나두주 의회가 잘리카투는 동물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법률을 통과시켜서 다시 재개가 됐다고 합니다. 잘리카투는 스페인의 투어와 유사하긴 하지만 황소를 죽이지 않는다는 점에선 차이가 있습니다. 주로 20대의 젊은 남성들이 참여하고요. 또 황소를 제압하는 데 성공하면 상금을 받고 만약 실패할 경우에는 이 상금이 황소의 주인에게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마다 어김없이 이맘때면 등장하는 사진입니다. 1년에 딱 2번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진인 것 같은데 네. 설 예매 대기 줄입니다. 경부선 예매가 시작된 것 같네요. 지난 16일 오전에 있었던 현장 사진입니다. 서울역에서 설 연휴 귀성 열차표 판매가 시작이 됐습니다. 시민들이 열차표를 사기 위해서 차례대로 이 열차표 판매가 시작되기만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 창구에서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예매가 시작됐습니다. 전날 밤부터 서울역 150여 명, 부산역 100여 명, 대전역 70여 명, 용산역에서는 한 50여 명이 밤을 새면서 예매 시작을 기다리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예매 대상은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운영하는 KTX 새마을 그리고 무궁화호 등의 일반 열차와 관광 전용 열차 승차권입니다. 인터넷에서 70% 그리고 역과 판매 대리점에서는 30%가 배정이 됐다고 합니다. 네, 사진을 봐도 좀 알 수가 있는데 예전과 비교를 해보면 현장에서 많이 줄 서 있는 모습이 확연히 줄어든 것 같아요. 네, 뭐 저도 이 현장 한 4, 5년 정도 매년 갔었는데 저희가 관련 사진을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장의 사진이 이렇게 콤보로 붙어 있습니다. 근데 밑에를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쭉 서 있고 위로 갈수록 확실히 줄어들었네요. 네, 이게 시간의 역순으로 좀 보시면 돼요. 과거부터 지금 이게 위에가 현재인 거죠? 그렇습니다. 맨 위에 사진이 지난 16일 모습, 그리고 중간에 있는 사진이 2015년, 아래쪽 사진이 2013년의 모습입니다. 해가 갈수록 현장 예매 열기가 사그러들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날 경부선을 포함한 현장 예매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진행됐습니다. 현장 예매분 총 31만 석 중 6만 석이 팔려서 18%의 예매율을 보이는 데 그쳤습니다. 인터넷 예매율이 한 56% 나왔거든요. 뭐 이와 좀 비교하면 상당히 저조한 수치라고 볼 수 있죠. 그러게요. 올해부터 예약 부도 최소화와 실제 이용자의 승차권 구매 기회 확대를 위해서 설 승차권에 한해서도 반환 수수료 기준도 강화한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이게 기차표라는 게 당일 0시 이전에 취소를 하면은 수수료가 붙지가 않았던 게 사실이거든요. 지난해 추석 특별수송 기간에 판매된 승차권 총 680만 장 중 38.9%인 264만 장이 반환이 됐다라고 합니다. 명절 승차권 선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자연스럽게 따라 나왔는데요. 올해부터는 반환 수수료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약한 승차권은 내일 자정까지 결제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결제하지 않으면 이 승차권은 자동으로 취소가 돼서 예약 대기 신청자에게 우선 제공을 한다고 하니까 이 점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수서고속철 운영사인 SR은 올해 설 SRT 승차권을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 동안 홈페이지와 지정된 역 창구에서 예매한다고 밝혔는데요. 혹시 KTX를 예매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SRT 정차역 서울, 용산, 영등포, 수원, 광명역에서 예매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 베스트 컷. 오늘 준비한 사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사진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